노화는 굉장히 공평하고 보편적인 변화입니다. 노화는 매일매일 조금씩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불편하거나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닙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한정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슬기로운 노후 생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 고령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특히나 빠르게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를 압축적 고령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스는 130년 이상 걸린 고령화의 그 긴 여정을 우리나라는 17년 만에 갈아치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중에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6명 중에 1명이 노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출산아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은 늘고 청년은 줄고 아이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들은 기댈 곳 없는 힘들고 외로운 노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슬기로운 노년 생활의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그렇다면 나이가 든다, 노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선 첫째로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노화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또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이 노화를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일정한 나이가 되면 늙어가기 시작하고 또 그 노화 과정에 들어가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역할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면에서도 노화를 겪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화는 굉장히 공평하고 보편적인 변화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노화는 균형적인 변화입니다. 만약에 외모만 늙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료적인 기술을 빌어서 노화를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티에이징 제품을 사용하거나 약간의 의료적 시술을 해서 노화를 피할 수 있겠죠. 그런데 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와 기능과 생각, 역할, 행동, 관계 모든 것들이 균형을 맞추면서 함께 변해가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노화입니다. 따라서 노화를 완전히 피할 수 없고 모든 것이 균형을 맞추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 노화를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완전히 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노화는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에이징 시뮬레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큰 가방 속에 여러 가지 키트들이 들어있는데요. 눈에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고글을 끼고 귀에는 귀마개를 하고 손에는 두툼한 목장갑을 낍니다. 그리고 사지 관절에는 관절을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도록 관절을 묶어두는 보호대를 착용합니다. 또 등은 굽도록 등 보호대도 착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키트를 착용하는 순간 우리는 80대 노인의 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키트를 착용한 그 상태가 80대의 몸과 80대의 변화와 똑같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80이 되기까지 우리는 거의 3만 일 이상을
서서히 늙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단 몇 분 만에 키트를 착용한다고 해서 그 80대의 몸이 갑자기 되어버리는 것은 진정한 80대의 노화가 아닐 것입니다. 노화는 매일매일 조금씩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불편하거나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닙니다. 또 노화는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습니다. 20대를 전후해서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그 노화가 언제 끝나느냐? 결국은 개인마다 그 사람이 죽으면서 노화가 끝납니다. 80이 된다고 해서 노화가 완성되는 게 아니고 90이라고 해서 노화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만큼 더 늙고 모레는 내일보다 하루만큼 더 늙는 것이 노화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진행되고 거기에 적응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노화는 개별적인 변화입니다. 누구나 늙지만 그 늙어가는 속도 또 늙음의 결과는 개인마다 모두 다릅니다.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 어떤 유전적인 속성을 가졌느냐, 또 어떤 습관을 가져가느냐,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노화의 속도와 노화가 나타나는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60대 같은 80대가 있는가 하면 80대 같은 60대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도 또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슬기로운 노후를 위해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더 든든한 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슬기로운 노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 슬기로운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중요한 조건은 크게 6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무엇보다도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건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옛말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서 건강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노년의 건강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신체적인 노화는 진행이 되고 점점 노쇠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년의 건강은 절대적인 건강, 객관적인 건강이 아니라 하나도 질병 없이 젊을 때와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노년의 건강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건강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 만성질환 한두 개 정도는 노년이 되면 다 우리가 친구처럼 같이 끼고 살아야 하는데 그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느냐, 또 내가 잘 관리하면서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느냐 하는 것이 노년의 건강에서는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건강이 아니라 상대적인 건강, 객관적인 건강이 아니라 주관적인 건강을 지키는 것이 노년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좋다는 것, 남들이 장수에 좋다는 것, 남들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다 따라하기보다는, 즉 카더라의 건강법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몸이 좋아하는 것, 내 몸이 익숙한 것,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하나 둘씩 실천해 본다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돈에 대한 준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이는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힘들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어느 정도의 재산, 어느 정도의 소득은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요? 한 연구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재산의 정도와 그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이 어떤 관계에 있을까? 조사를 했더니 돈이 많을수록 과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의 재산까지만 통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재산이 많아질수록 행복감이 점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행복감보다는 걱정과 불안이 커졌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다음부터는 행복감이 커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내게 필요한 만큼 적당히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적당하다라고 느끼는 만족도의 정도는 사람마다 욕심을 한도 끝도 없이 욕심을 한도 끝도 없이 부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늘려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비워서 만족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따라서 독의 밑을 메우고 독을 작은 것으로 바꾸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비워서 만족을 채워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원만한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주변에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 주변의 인간관계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의 인간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노후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노후에는 둘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10명의 효자보다 1명의 악처가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후의 부부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젊어서 서로 원수 보듯 하다가 노후가 된다고 갑자기 부부가 알콩달콩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부부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녀관계가 아니라 형제관계 또 친구관계입니다. 더 중요한 또래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친구나 형제자매 관계는 나랑 비슷한 생애 사건을 비슷한 시기에 경험하면서 많은 정서적인 지지를 나누는 관계입니다. 내가 결혼할 때 내 친구도 결혼을 하고, 내가 출산을 할 때 내 친구도 출산을 하고, 우리 아이 출가할 때 내 친구의 아이도 비슷한 시기에 출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생애 경험 속에서 오는 고민들을 서로 나누면서 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노년의 친구 관계는 오랜 친구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그 관계들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끊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잘 키우면 언젠가는 이 아이가 효도를 하겠지. 자라서 내게 잘하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이한테 받을 효도는 아이가 태어나서 5년 안에 다 받았습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아이가 처음 아빠, 엄마라고 불렀을 때, 아이가 처음으로 유치원에서 정성껏 만든 카네이션을 들고 왔을 때, 우리가 그때 느꼈던 행복이야말로 아이에게 받은 모든 효도입니다. 지금부터 아이가 자라서 하는 효도는 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노후에 자녀와의 관계가 훨씬 더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즐거운 배움과 여가를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젊어서 항상 남이 시켜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서 지금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가 즐거워서 공부를 하는 진정한 공부의 시작이 바로 노년의 공부입니다. 조지 베일런트라는 하버드 대학교 노화연구소장은 그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건강한 장수의 비결을 6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성숙한 방어 기제, 즉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얼마나 즐겁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 그리고 금연과 절주, 그리고 적당한 운동, 또 안정된 결혼 생활, 그리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이 5가지 이외에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학습입니다. 많이 배울수록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배우게 되면 정보가 많아지고 정보만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실천할 수 있는 자제력과 자기 통제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서 건강한 장수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후에는 우리는 모두 다 시간 부자가 됩니다. 젊어서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조금 더 자라서는 선생님이, 그리고 어른이 돼서는 직장에서 정해주는 대로 우리는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노후가 돼서는 정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많이 생깁니다. 이 많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즐겁게 보내는가 하는 것은 그 여가 생활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배움과 여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5번째는 나눔과 봉사를 위한 선배 시민으로서의 준비입니다. 우리는 노인을 다른 말로 선배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배 시민이라는 용어는 선배라는 용어와 시민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선배라는 용어는 후배에 대립되는 말입니다. 선배는 후배보다 먼저 태어났고 또 후배보다 먼저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배가 바른 길로 오도록 이끌어주고 후배에게 조언을 해주고 후배를 격려해주는 것이 바로 선배의 역할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민주시민사회의 주인이 곧 시민입니다. 우리 사회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재벌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모든 시민이 이 사회의 주인입니다. 주인은 손님과는 달라야 합니다. 휴지를 보고도 땅에 떨어진 휴지를 보고도 그냥 지나친다면 손님이라고 하겠죠. 그 휴지를 주우면 우리는 주인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외면을 하면 손님이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면 바로 주인인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선배 시민은 후배를 위해서 또 후배들이 살 사회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조언해주고 또 주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선배 시민의 자세가 될 것이고 이것을 위한 준비가 슬기로운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나이를 받아들일 준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을 서로 인사를 나누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반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몇 살로 보이나요? 여러분들은 그때 굉장히 큰 갈등에 빠지게 되죠. 보이는 대로 나이를 이야기했다가 혹시라도 그 사람의 실제 나이보다 내가 더 많이 보거나 아니면 심지어 정확히 보더라도 그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을 짓게 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좀 더 젊어 보였으면, 어려 보였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내 나이를 빠르게 인정하고 나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나이는 먹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전 세계에서 어떤 유래도 없는 그 나이를 먹는다는 표현을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값을 치르는 것처럼 나이를 먹으면 나이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다면 당연히 그 값은 무겁고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노인이 될수록 내 많아진 나이값을 치르는 그런 나이의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값을 하기 위해서는 내 나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들은 나이가 들수록 내 나이를 깜빡깜빡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이를 물어보면 아이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자기의 나이를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년이 넘은 사람들에게 나이를 물어보면 한참 생각을 하거나
나이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아주 당연한 현상인데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줄어들 때 우리의 그 인지는 자동적으로 힘이 덜 드는 쪽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많은 것보다는 숫자가 적을수록 계산이 쉽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한 쪽, 즉 남은 세월을 계산하다 보면 내 나이에 대해서 잠시 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내 나이를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 나이값에 맞는 역할, 내 나이값에 맞는 행동, 내 나이값에 맞는 책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자신의 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7년 6개월을 더 산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부디 나이를 인정하고 나이를 받아들이고 또 나이를 피할 수 없다면 나이를 즐기면서 나이값을 하는 그런 슬기로운 노후 생활을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막연하게 그래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거야 그런 거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그 힘든 시기를 또 감옥 같은 교실에서 견뎌냈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해야 할 이 글로벌 세상은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해야 되는 세상이 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직업을 위협하는 사람들일까요?